오늘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왔어. 이곳은 1987년 8월 15일, 바로 광복절에 문을 연 곳이야.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전해주기 위해 세워졌지. 정문 앞에 서자마자 커다란 한글 간판에 독립기념관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 그 옆으로는 수십 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장면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뭉클해지더라. 아직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숙연해졌어. 여기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피와 땀이 서린 성지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지.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팔찌를 봤는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 무료로 개방된다고 쓰여 있었지. 그리고 3.1절, 광복절 같은 국가기념일에는 특별 행사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대.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도 넓고 입장료도 크게 부담이 없어서 가족 단위, 학생 단체, 어르신 모임까지 누구든 찾아오기 좋아.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 어디서든 접근이 쉬워서 역사 체험을 하기에 최적의 위치더라.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역사를 느끼고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 전시관 입구라는 한글 표지판을 지나니 본격적으로 역사를 만날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 독립기념관에는 총 7개의 상설 전시관이 있고 기획 전시와 특별 행사도 자주 열려. 각 전시관은 결의의 뿌리에서 시작해 실현, 함성, 무장투쟁, 임시정부, 그리고 체험까지 이어지는데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짜여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시대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 이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직접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 첫 번째 전시관은 결의의 뿌리였어. 선사시대의 주먹도끼, 반달돌칼, 빗살무늬 토기 같은 유물이 전시돼 있었어. 또 청동기 시대의 가지방울, 철기 시대의 무기, 삼국시대의 기와 조각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지. 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유물과 기록물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신을 쌓아왔는지 보여줬어. 사실 독립운동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어진 뿌리와 자긍심이 있었기에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거지. 여기서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조규가 전시돼 있었어. 일본이 군함을 앞세워 강제로 맺게 한 불평등 조약이지. 그 문서를 직접 보니 이때부터 나라가 흔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당시 백성들은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하루를 살았을 거야. 나라가 스스로의 의지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현실, 외세의 힘 앞에 무너져가는 국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불씨가 타올랐을 거야.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겼어. 그 치욕의 문서가 전시돼 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나라의 굴욕을 증명하고 있었어. 그 앞에 선이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 당시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강제로 밀어붙였지. 그 앞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태어났을 거야.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각성이었겠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진 거야.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울려 퍼진 만세의 함성이 이 전시관에 가득 담겨 있었어. 영상 속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외침은 지금 들어도 가슴을 울려. 학생, 상인, 농민, 아이와 여성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독립운동가가 된 그날 조선의 거리는 자유를 향한 용기로 가득했지. 나도 모르게 화면 속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외치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 함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온 희망이었어. 이곳에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디오라마로 재현돼 있었어. 작은 모형이었지만 총을 들고 싸우는 독립군의 모습은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어. 열악한 무기와 환경,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지.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는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어.
전시물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 그때 독립군들의 심장은 분노와 결의로 뜨겁게 뛰고 있었을 거야. 임시정부 전시관에서는 태극기와 임시헌장이 전시돼 있었어. 1919년 상하이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국을 잃은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은 첫째도 우리나라의 독립, 둘째도 우리나라의 독립, 셋째도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말했어. 그런 간절한 염원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지.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조직하고 세계 각국을 찾아다니며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알렸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왔어. 이 전시관에서는 독립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어. 버튼을 누르자마자 선언서 낭독이 울려 퍼졌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서 이 선언서를 낭독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라 잃은 백성을 대표한다는 무거움, 일본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자유를 향한 자부심까지 그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을 거야. MR 영상관에서는 독립운동 현장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었어. 만세 시위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 귀를 울리는 총성, 흔들리는 태극기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 독립운동가들이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잠시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 야외로 나오니 XR 셔틀 독립푸릉이가 서 있었어. 기념관 주요 전시물과 야외 조형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셔틀이야. 버스에 올라서 창밖을 보니 결의 탑, 태극기 한마당이 시원하게 스쳐 지나갔어. 아이들과 어르신 모두 편하게 타고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이더라. 우린 태극 열차도 탔어. 기념관 부지를 따라 천천히 달리면서 숲과 건물,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어. 열차 옆에 장식된 태극 문양이 특히 인상적이었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타고 웃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역사 교육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싶었어. 결의의 탑 앞에 섰을 때 높이 51m의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찌르는 듯했어. 이 탑은 민족의 독립 의지를 상징한다고 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압도적인 기운이 느껴졌어. 그 앞에 서 있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 105인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 이 계단은 1911년 평양에서 벌어진 105인 사건으로 투옥된 애국지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대. 일본은 민족운동을 탄압하려고 사건을 조작했고 105명의 지사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 대표적으로 이상재, 안창호, 이승훈, 신채호, 이동휘, 양기탁, 윤치호, 이갑성, 김창준, 이명룡 같은 분들이 있어. 이름을 부르며 계단을 오르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 잊지 말자. 그리고 이어가자는 다짐이 절로 생겼어. 광장에는 무려 815기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 이곳은 태극기 한마당이라고 불리는데 압도적인 장관이야. 깃발 사이를 걷다 보면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희망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겹쳐 보여.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 단풍 나무숲길을 걸으며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어. 역사 공부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좋더라. 여유로운 산책이 또 다른 의미의 위로가 되었어. 여름이라 무궁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노랫말이 절로 떠올랐어. 나라를 잃은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을 거야. 밀레니엄 숲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의미로 조성된 공간이야. 긴 숲길을 걷다 보면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 야외 전시장에는 실제 C-47 수송기가 전시돼 있었어. 광복군이 사용했던 비행기라고 하니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벅찼어. 비행기를 타고 임무에 나서던 독립군들의 심장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사를 건 비행이었을 거야. 야외에는 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이 새겨진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어. 나는 밥은 굶어도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같은 말들이 마음을 울렸어. 한 문장, 한 문장이 피와 땀으로 쓰인 다짐 같았어.
3일 절이 되면 이 광장에서 큰 기념 행사가 열린대.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고 그 순간만큼은 1919년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대. 실제로 참가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과 체험 부스가 열린대. 역사도 배우고 놀이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지.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규모 경축식이 열려 무대 위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복의 기쁨을 다시 나눈 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토요나들이 프로그램도 있었어. 주말에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와서 역사 체험을 하며 하루를 보내기 참 좋겠더라. 관람 안내도를 보면서 동선을 확인했어. 기념관은 워낙 넓어서 효율적으로 다니려면 이 안내도가 꼭 필요하더라. 한참 걷다 보니 다리가 무거워졌어. 쉼터에서 잠시 앉아 물을 마시며 쉬니까 다시 힘이 났어. 역사를 배우는 건 몸도 마음도 쓰는 일이라서 휴식이 꼭 필요하더라. 기념품점에는 태극기 키링, 머그컵, 책갈피 같은 물건들이 있었어. 작은 물건 하나로도 역사를 가까이 두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어. 야외 카페테리아에서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테라스에서 태극기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는 특별했어. 출구 앞에 서니 하루가 끝났다는 게 실감났어. 오늘 하루 동안 만난 독립운동가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어. 두려움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왔지.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는 건 모두 그분들의 덕분이야. 정말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해. 아직 와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직접 와보길 추천할게.